여름이 깊어지면 집안에 머물던 공기도 어느 순간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해가 조금 기울 무렵 잠깐이라도 베란다 문을 열어 바람을 들이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막상 문을 열고 바깥을 바라보면 마음이 먼저 쓰이는 것이 있습니다. 아침까지 싱싱해 보이던 깻잎 잎끝이 축 늘어져 있고 고추 화분의 잎은 힘을 잃은 듯 고개를 숙여 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까지 비가 이어지더니 갑자기 햇빛이 강해지고 건조한 바람까지 더해지면 작은 화분 속 채소들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지쳐버립니다. 물은 제때 주었는데도 잎이 약해 보이고 줄기는 전보다 부드러워진 듯 보이며 어느 날은 작은 벌레까지 눈에 들어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마음이 먼저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꼭 내 손이 부족해서만은 아닙니다. 한국의 여름은 비와 더위가 번갈아 찾아오고 아파트 베란다나 옥상처럼 열이 쉽게 머무는 공간에서는 식물이 버텨야 하는 변화가 더 크게 다가옵니다. 오전에는 축축하고 오후에는 뜨겁고 저녁이 되면 다시 눅눅해지는 날도 드물지 않습니다. 사람도 이런 날씨에는 쉽게 지치는데 뿌리가 제한된 화분 속 식물이라면 그 부담이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그래서 채소를 오래 키워본 사람일수록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 특별한 무언가보다 기본을 살피고 집에 있는 재료를 조심스럽게 활용하는 방법에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하려는 식초도 그런 선택 가운데 하나입니다. 흔한 재료이지만 잘 희석해서 알맞게 쓰면 작은 텃밭을 돌보는 데 도움이 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거창한 비법은 아닙니다. 다만 익숙한 재료를 조금 다르게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집 화분은 한결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차분한 가능성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면 식초라는 재료가 새삼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늘 부엌 한쪽에 조용히 놓여있던 병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단지 음식의 맛을 정리해주는 조미료만은 아닙니다. 한국의 가정에서는 냉채를 만들 때도 쓰고 반찬 맛을 산뜻하게 살릴 때도 쓰며 때로는 주방을 정리하는 데에도 손이 가는 익숙한 재료입니다. 그래서 더 부담이 없습니다. 멀리서 특별한 제품을 찾지 않아도 되고 이름이 어려운 성분표를 오래 들여다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우리 생활 가까이에 있는 것을 조심스럽게 다른 방향으로 활용해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전에 사는 72살 영호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집 앞 작은 공간에 고추 몇 포기와 깻잎 화분을 두고 날이 풀리면 아침마다 물을 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젊을 때처럼 큰 밭을 가꾸는 것은 아니어도 손바닥만 한 자리에서 자라는 초록빛만으로도 마음이 놓인다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여름, 비가 오래 이어진 뒤 갑자기 햇볕이 강해지면서 깻잎이 전보다 쉽게 처지고 잎 표면도 힘없이 얇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더 주어도 나아지는 느낌이 크지 않았고 그렇다고 무언가 강한 방법을 쓰는 것도 내키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먹을 채소를 키우는데 괜히 부담스러운 것을 더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영호가 다시 떠올린 것이 바로 주방에 있던 식초였습니다. 물론 식초 하나로 모든 문제가 풀린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손쉽게 다룰 수 있는 재료이고 잘 희석해서 조심스럽게 쓰면 작은 화분을 돌보는 보조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거창함이 아니라 익숙함이었습니다. 큰돈이 들지 않고 복잡하지 않으며 생활의 흐름을 깨뜨리지 않는 방식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식초를 신기한 비법으로 보기보다 한국의 평범한 가정집에서 채소를 돌보는 사람에게 어울리는 조용한 보살핌의 한 가지로 천천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식초를 그렇게 생활 가까운 보조수단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제 자연스럽게 왜 한국의 집에서 키우는 채소들이 유난히 여름에 쉽게 지치는지부터 짚어보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물만 제때 주면 화분 속 채소도 잘 버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여름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비가 며칠씩 이어져 햇빛이 부족한가 싶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강한 햇볕이 내리쬐고 뜨거운 공기가 건물 벽과 유리창에 머물면서 베란다와 옥상은 금세 답답한 열기로 가득 차버립니다. 특히 아파트 베란다는 바람이 충분히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오후 햇빛이 길게 드는 방향이라면 화분 흙은 생각보다 빨리 달아오릅니다. 반대로 장마철처럼 습기가 오래 남는 날에는 흙이 마르지 않아도 잎과 줄기는 오히려 힘을 잃어 보일 수 있습니다. 수원의 아파트에 사는 70살 순자는 바로 그런 여름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베란다 한쪽에서 상추와 대파를 키우던 그는 아침마다 잎을 살피는 일이 습관이었는데 어느 해 여름에는 며칠 동안 비가 이어진 뒤 갑자기 햇빛이 강해지자 상추잎이 전보다 쉽게 늘어지고 가장자리 색도 탁해 보였습니다. 물을 모자라게 준 것도 아니고 특별히 손을 놓은 것도 아니었는데 식물은 계절의 변화에 먼저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순자는 채소가 약해서라기보다 노인 환경이 너무 자주 달라진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작은 화분 안에서 자라는 식물은 밭의 작물보다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여유가 적습니다. 흙의 양도 한정되어 있고 뿌리가 뻗을 자리도 좁습니다. 그러니 날씨가 급하게 흔들릴수록 화분 속 채소는 더 예민하게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하는 것은 내가 못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여름 자체가 작은 텃밭에는 꽤 까다로운 계절이라는 점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면 식초처럼 부담 없는 보조 방법을 왜 차분히 살펴볼 가치가 있는지도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이렇게 여름 환경의 까다로움을 먼저 이해하고 나면 식초를 바라보는 태도도 한결 차분해집니다. 그것은 식물을 단번에 바꾸어 놓는 강한 해결책이라기보다 날씨가 흔들리는 시기에 작은 화분이 너무 급하게 무너지지 않도록 곁에서 도와주는 보조적인 선택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집에서 채소를 오래 길러본 사람들 사이에서는 식초를 충분히 희석해 잎을 돌보는 방식이 종종 이야기됩니다. 며칠째 흐린 날이 이어져 잎에 생기가 덜해 보일 때, 비가 오래 내려 공기가 무겁고 답답하게 느껴질 때, 또는 갑작스러운 더위가 오기 전에 식물의 상태를 부드럽게 살피며 활용해 보는 시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식초를 과하게 믿는 태도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기본적인 물 관리와 통풍, 햇빛 조건을 먼저 살피고 그 위에 조심스럽게 덧보태는 마음입니다. 영호도 바로 그런 식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는 깻잎 잎이 예전보다 얇아 보이고 줄기 끝이 힘없이 흔들리던 날, 당장 무언가를 세게 하기보다 먼저 화분이 놓인 자리를 바꾸어 보고 물 주는 시간을 조정한 다음 식초를 희석해 아주 가볍게 써보기로 했습니다. 그에게 식초는 대단한 비법이 아니라 흐린 날과 맑은 날이 반복되는 여름 한가운데서 식물이 조금 더 편안하게 버티기를 바라는 마음의 연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식초가 무엇이든 대신해 준다는 뜻이 아니라 한국의 변화 많은 여름 속에서 집 가까이 있는 재료를 신중하게 활용하는 태도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식초를 둘러싼 기대도 현실적이면서 따뜻한 방향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렇게 식초를 보조적인 방법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 왜 여름의 열기와 건조함이 작은 화분의 채소를 그렇게 빠르게 지치게 만드는지도 더 또렷하게 보입니다. 사람은 더운 날 그늘로 옮기거나 물을 마시며 몸을 달랠 수 있지만 베란다와 옥상에 놓인 식물은 그 자리에서 하루의 온도 변화를 고스란히 견뎌야 합니다. 특히 한국의 한여름에는 비가 그친 뒤 갑자기 강한 햇빛이 쏟아지는 날이 많고 콘크리트 바닥과 외벽에 머문 열기가 늦은 오후까지 좀처럼 식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작은 화분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뜨거워지고 흙 표면은 금세 말라버리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물을 넉넉히 주기만 하면
다 괜찮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흙은 젖어 있는데 잎은 여전히 축 처져 보이는 날이 있고, 수분은 있는데도 식물이 더위 자체에 눌린 듯 힘을 잃는 순간도 있습니다. 광주의 옥상에서 방울토마토를 키우는 68살 민수는 바로 그런 여름을 자주 겪었습니다. 그는 아침마다 물을 빠뜨리지 않았고 햇빛도 잘 드는 자리를 골랐지만, 어떤 날은 토마토 잎이 오후만 되면 눈에 띄게 축 늘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민수는 채소를 돌보는 일이 단지 물을 주는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조금씩 배워갔습니다. 햇빛이 너무 강한 날에는 강해서 문제이고, 바람이 마른 날에는 또 그 나름대로 부담이 됩니다. 결국 식물은 뜨거움을 식히고 싶으면서도 수분은 잃고 싶지 않은 상황 사이에서 버티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식초 이야기도 다시 이 지점으로 이어집니다. 식초를 잘 희석해 조심스럽게 활용한다는 것은 무언가를 억지로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담이 큰 계절에 식물이 너무 거칠게 흔들리지 않도록 돕는 생활 속의 작은 배려에 가깝습니다. 민수처럼 오래 지켜본 사람일수록 채소가 필요한 것은 대단한 처방보다도 계절의 압박을 조금 덜어줄 차분한 손길이라는 사실을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계절의 압박을 그렇게 이해하고 나면 사람들이 식초에 기대하는 것도 훨씬 현실적인 모습으로 정리됩니다. 누구도 작은 화분 하나에 대단한 기적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다만 비가 길게 이어진 뒤 잎이 유난히 무거워 보일 때, 갑작스러운 더위가 며칠 동안 이어지며 채소가 쉽게 축 처질 때, 혹은 정성껏 돌보고 있는데도 어딘가 기운이 덜해 보일 때, 식초를 잘 희석해 보조적으로 써보는 이유는 식물이 다시 제 리듬을 찾는데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 싶기 때문입니다. 순자도 그랬습니다. 그는 상추와 대파를 돌보며 하루아침에 눈에 띄는 변화를 바란 적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다만 며칠씩 이어지는 눅눅한 공기와 갑자기 뜨거워지는 오후를 지나고 나서도 잎이 너무 쉽게 지치지 않기를 바랐고, 손이 많이 가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는 부드러운 방법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식초를 대단한 비법으로 받아들이기보다 물 주는 시간과 화분 자리, 바람의 흐름을 함께 살피면서 더해보는 작은 습관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천천히 지켜보는 동안 순자가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채소가 갑자기 달라졌다는 놀라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내 손이 닿는 방식이 조금 더 차분해졌다는 안도감에 가까웠습니다. 오늘 잎이 어떤지, 흙의 느낌은 어떤지, 햇빛이 너무 강하지는 않은지 살피는 시간이 생기면서 화분도 덜 거칠게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식초의 장점은 무언가를 과하게 바꾸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부담이 적고, 작은 텃밭을 돌보는 흐름 속에 무리 없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식초는 결과를 재촉하는 수단이라기보다 채소를 더 세심하게 바라보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바로 그 점에서 식초는 한국의 여름을 지나는 작은 화분들에게, 그리고 그 곁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생각보다 따뜻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식초를 결과를 서두르는 수단이 아니라 세심한 돌봄의 연장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쓰느냐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아무리 익숙한 재료라도 식물에 닿는 방식이 거칠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식초는 반드시 충분히 희석해서 사용하는 태도가 먼저입니다. 집에서 흔히 쓰는 일반적인 식초를 바로 붓거나 진한 상태로 잎에 닿게 하는 것은 피하는 편이 좋고, 물에 옅게 풀어 부담을 줄인 뒤 작은 범위에서 먼저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영어도 처음에는 이 점을 가장 조심했습니다. 식초가 좋다는 말만 듣고 성급하게 양을 늘리는 대신 물을 담은 분무병에 아주 무리 없는 정도로만 희석해 깻잎 몇 장에 먼저 가볍게 뿌려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바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잎의 표면이 어떤지, 색이 지나치게 달라지지는 않는지, 가장자리가 예민하게 마르지는 않는지를 천천히 살폈습니다.
이런 과정은 번거로워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작은 화분을 오래 건강하게 지키는 데에는 이런 신중함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또 식초를 사용할 때는 식물이 이미 지쳐있는 시간대를 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강한 햇빛 아래에서 뜨거워진 잎 위에 무언가를 더하는 것보다는 식물이 비교적 편안한 상태일 때 가볍게 돕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꽃이 피어있는 채소나 특히 어린 모종은 더 조심스럽게 다루는 것이 좋고, 한번 써본 뒤에는 늘 같은 방식으로 반복하기보다 그날의 날씨와 식물의 표정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결국 식초를 잘 쓴다는 것은 정해진 답을 따르는 일이 아니라 내 화분의 상태를 살피며 과하지 않게 맞추어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손쉬운 만큼 더 천천히, 더 부드럽게 다가갈 때 비로소 생활 속 돌봄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렇게 내 화분의 상태를 먼저 살피는 태도가 자리를 잡으면 식초를 쓰는 시간도 자연스럽게 중요해집니다. 같은 재료라도 언제 닿느냐에 따라 식물이 받아들이는 느낌은 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여름에는 무엇을 쓰느냐 못지않게 어느 시간에 손을 대느냐가 더 크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민수는 이 점을 옥상에서 방울토마토를 돌보며 천천히 익혔습니다. 한낮의 옥상은 사람이 잠시만 서 있어도 이마에 열이 오를 만큼 뜨겁고, 그 시간의 식물은 이미 햇빛과 바람을 견디느라 꽤 지쳐 있습니다. 그런 때에 무엇이든 더하려 하면 도움이 되기보다 부담이 겹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여러 번의 여름 끝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수는 아침 공기가 아직 부드럽고 이 표면도 과하게 달아오르지 않은 시간, 혹은 해가 기울어 열기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는 늦은 오후를 더 믿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순자도 비슷했습니다. 수원의 아파트 베란다는 오후가 되면 유리와 벽이 머금은 열 때문에 공기가 쉽게 무거워졌고, 그 시간에는 상추잎도 사람의 마음처럼 예민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서두르지 않고 아침에 커튼을 열며 바깥빛을 확인한 뒤 잎의 표정을 보고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이런 리듬은 단지 식초를 잘 쓰기 위한 요령만은 아닙니다. 채소를 돌보는 시간을 하루의 숨고르기처럼 받아들이게 해준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바쁜 일이 지나간 저녁, 혹은 하루가 막 시작되는 조용한 아침에 화분 앞에 잠시 서서 인맥을 보고 흙의 촉감을 살피는 일은 식물뿐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조금 가라앉혀 줍니다. 결국 식초를 쓰는 알맞은 때를 안다는 것은 기술을 익히는 일이라기보다 우리 집 작은 텃밭이 가장 편안해하는 순간을 알아차리는 일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감각이 쌓일수록 화분과 사람 사이의 호흡도 한층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이렇게 화분이 편안해하는 시간과 리듬을 알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오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잎의 앞면보다 더 자주 놓치기 쉬운 뒷면과 줄기 가까운 자리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직 푸르고 괜찮아 보여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작은 벌레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의 여름처럼 비가 이어진 뒤 습기가 오래 머무는 시기에는 깻잎이나 고추처럼 잎이 부드러운 채소에서 이런 변화가 더 쉽게 보이기도 합니다. 순자는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베란다에 나가 깻잎 화분을 살피다가 잎 표면은 멀쩡해 보여도 어딘가 생기가 덜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잎을 살짝 들어 뒷면을 보았더니 아주 작은 벌레들이 군데군데 붙어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급해졌지만 그는 곧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집에서 먹을 채소를 키우는 일은 무엇보다 차분함이 중요하다고 늘 생각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눈에 띄는 잎을 정리하고 바람이 잘 통하도록 화분 사이 간격을 조금 벌린 뒤 식초를 충분히 희석해 작은 범위부터 조심스럽게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식초를 강한 해결책처럼 다루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벌레가 보인다고 해서 갑자기 진하게 쓰거나 넓게 뿌리기보다 잎의 상태를 보고 반응을 확인하면서 천천히 접근하는 편이 훨씬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작은 벌레를 줄이는 데에도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예민해진 마음이 아니라 세심한 관찰입니다. 잎의 앞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뒷면까지 살피고 화분 둘레의 공기와 습기를 함께 살피는 습관이 쌓일수록 식초 같은 보조 방법도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조용한 살핌이 한국의 여름을 지나는 작은 텃밭을 오래 지켜주는 가장 현실적인 힘이 됩니다. 이렇게 잎의 앞면과 뒷면, 흙의 마름과 공기의 흐름, 그리고 하루 가운데 식물이 가장 편안해하는 시간까지 차근차근 살피고 나면 식초라는 재료의 자리가 비로소 또렷해집니다. 그것은 무엇이든 한 번에 바꾸어주는 특별한 해답이 아니라 작은 텃밭을 돌보는 사람의 손길을 조금 더 섬세하게 만들어주는 익숙한 생활 재료에 가깝습니다. 영호가 깻잎과 고추를 보며 배운 것도, 순자가 베란다의 상추와 대파를 돌보며 느낀 것도, 민수가 뜨거운 옥상에서 방울토마토를 지키며 깨달은 것도 결국은 같은 곳으로 이어집니다. 식물은 거창한 비법보다 꾸준한 관찰과 부드러운 대응에 더 깊이 반응한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여름은 분명 작은 화분에게 만만한 계절이 아닙니다. 비와 더위가 번갈아 오고 어느 날은 숨이 막히게 눅눅했다가 또 어느 날은 갑자기 건조한 열기가 스며듭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의 눈길과 손길은 더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부엌에 늘 있던 식초를 조심스럽게 희석해 쓰는 일도, 아침이나 저녁의 부드러운 시간에 화분 앞에 잠시 멈춰서는 일도, 잎 한 장을 뒤집어 보는 일도 모두 같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서두르지 않고 오래 함께 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작은 텃밭은 단지 채소를 기르는 자리가 아니라 하루의 호흡을 가다듬는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집안 어딘가에 고추 한 화분, 깻잎 한 상자, 대파 몇 줄기가 놓여 있다면 그 앞에 잠시 서보시기 바랍니다. 식초는 그 곁에서 조용히 보태어 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내 식물의 상태를 먼저 보고 과하지 않게 꾸준히 돌보는 태도입니다. 그런 마음이 쌓이면 작은 초록은 더 오래 집을 밝히고 돌보는 사람의 하루도 조금 더 차분하고 따뜻해질 것입니다.